네, 안녕하십니까. 청년들이 말하는 지속 가능한 세상. 지발 왜 안 돼? 세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다 같이 박수 한번 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례를 가득 채워주신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 덕분에 이 열화와 같은 성원을 가라앉히기 위한 차가운 아이스크림, 공정무역 아이스크림, 베넨제리스 아이스크림 이렇게 지원받아서 진행해 볼 텐데요. 저는 오늘 사회 겸 발표, 기조 발표 겸 좌장 겸 1인 3역을 맡게 된 지속 가능 발전하는 남자 지발놈 강동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식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에서 간사로 일하고 있는 강동렬이고요. 고려대학교 오정 리질리언스 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같이 겸직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제 소개가 많이 재밌었나 보네요. 네, 오늘 저희 세션을 진행할 때 처음에 저희가 요청을 할 때 80분 세션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60분 세션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석한 마음 가득 담아서 발표할 내용은 80분에 맞춰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 말인즉슨 말을 제가 2배로 빠르게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 청년 패널들 역시 하고 싶은 말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패널들 역시 말하는 속도가 1.5배에서 약 2배속으로 맞춰져 있는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주최기관에 대한 소개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는 2012년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과 제프리 삭스 교수님께서 그 유엔 사무총장 특별자문위원관이신 이 제프리 삭스 교수님과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국제사회가 당면한 전 지구적인 과제들을 과학기술적인 해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다들 인지하고 계실 법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참여를 했던 유엔 자문기구이고요. 2015년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SDGs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후부터는 193개 유엔 회원국들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해서 매년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제 한국의 정책적인 성과를 산입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SDS 코리아와 오제리가 왜 청년들하고 세션을 준비했는지에 대한 소개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다들 인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지속가능 발전의 사전적 정의가 무엇이죠? 여쭤보고 제가 자문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굉장히 빠르게 들어갈 겁니다. 네, 고막 열어주십시오. 자, 지속가능 발전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발전이라고 1987년 블루트란트 보고서에서 정의된 바가 있지요.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가 바로 미래 세대일 텐데요. 1987년도에 채택된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 이듬해인 1988년도, 89년도, 90년도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네, 그때 태어난 저도 그 당시에서는 미래 세대였을 텐데 이미 제 동기 동창들 중에서는 애가 둘인 친구들도 있고요. 그 미래 세대가 또 미래 세대가 생긴 그런 시점에서 이 지속 가능 발전의 달성이 얼마만큼 지연되고 있고 그만큼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역설 그 방증 그 자체가 앞에 지금 서서 사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SDGs 지속 가능 발전과 탄소 중립 그리고 사회 혁신 달성을 위해서 청년들의 역할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권한 부여를 하고 역량 강화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2015년도 프랑스 파리에서 유스 이니셔티브를 발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부터 SDS 유스 코리아라는 유스 이니셔티브를 발족을 해서 현재 불과 5년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세계에서 2번째로 큰 글로벌 청년 네트워크로 저희가 발돋움하였고요. 전국 42개 대학에서 80개 청년 단체 총 4천여 명의 청년 활동가들과 함께 이 지역 사회에서 지속 가능 발전과 탄소 중립, 사회 혁신을 위한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케이스 스터디를 만들어 주신 저희 회원 단체들의 대표자분 3분을 모시고 이따가 패널 토론을 진행해 볼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와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세션 진행에 앞서서 기조 발제를 진행해 볼 텐데요. 기조 발제
연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접니다. 저고요. 네. 기조발제 주제는 우리 공동의 의제 보고서 관련해 갖고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다들 백신 맞으셨죠? 백신 맞고 1차로 부족해서 2차, 3차, 4차까지 부스터샷을 접종하셨을 텐데요. 이 지구촌에도 부스터샷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도 지난 코로나 3개년 동안 진전이 없었다. 진전이 부족했다. 없었다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노력을 했지만 이게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반 여건 때문에 우리가 SDGs에 대해서도 부스터샷이 필요하다 해서 2021년 제75차 유엔 총회에서 Our Common Agenda, 우리 공동의 의제라는 12가지 새로운 의제들을 발표를 합니다. ESG 하시던 분들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SDG를 어떻게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녹여내는가도 지난 8년여간의 과제였었는데 또 12가지 의제가 추가됐다고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제가 당황하지 않고 잘 적응하시라고 그 내용 한번 오늘 잘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조 발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기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는 매년 이 지속가능 발전 보고서를 내고 있고요. 이렇게 유엔 회원국들의 지속 가능성 순위를 매기고 있고 순위뿐만 아니라 각 회원국들이 몇 번 SDG에서 얼마만큼 임팩트를 창출하고 있는지 정량적인 성과와 정책적인 성과 그리고 스피로버 성과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통계화해 갖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 기준으로 31위에 랭크했고요. 작년 28위에서 3계단 하락하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애석한 부분은 정량 지표는 0.2포인트 우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지표에서 그 성과가 좀 안 좋게 평가가 되어 갖고 떨어졌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자면 밑에 있는 이 55점이 저희 정책적 성과고 위에 있는 78.1점이 정량적인 성과인데요. 정량적인 성과는 우리보다 10계단 위에 있는 일본하고 거의 비슷한 대동소이한 수준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일본보다 10계단이나 아래에 랭크했는가를 살펴보면요. 우리보다 30계단이나 아래에 있는 63위에 랭크한 중국보다도 우리가 정책적인 점수가 낮습니다. 중국이 정책 성과가 57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5점에 랭크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7월 5일부터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어서 226개 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에서 그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2년마다 지자체장이 그 성과를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나 시민사회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 공직자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SDG에 대해서 지금 빠르게 학습을 하고 그 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들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은 일반법에서 기본법으로 격상되었으나 그 주무부처 역시도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로 격상되었으나 환경부에 있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해촉되고 새롭게 국무조정실 소관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후속으로 아직 위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본법 시행 14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요. 근데 기본법 13조에 따르면은 2년마다 그 성과를 점검해서 보고하기로 되는데 이미 14개월을 허송세월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 좋게 평가가 되었고 또 2050 저탄소 녹색성장 탄소중립위원회 또는 국제개발협력본부와 같이 차장급, 실장급 이 실무자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금융경찰관실 산하의 TF로서 이 지속가능발전 의제가 자리하여서 그 정책적인 위상 역시도 부처만 높아졌을 뿐 담당자의 위상이 굉장히 낮은 상태라서 좋지 않게 평가된 것 같습니다. 또 정부 예산 안에서도 북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SDGs가 별도 항목으로 책정되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국회 예산을 다 스캔해 갖고 제가 본부에 제출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별도 항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서도 감점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 국가 수반의 의지 부분에서도 저희가 감점을 당했습니다. 전 정권 같은 경우에는 유엔 본부에서 명시적으로 SDGs 달성을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매니페스토가 있었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저희가 받았었지만 이번 정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통령께서 아직 공식 석상에서 SDG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감점이 됐고 저도 제가 평가를 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코리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 점수를 조금이라도 높여보려고 이제 120대 국정과제 중에서 SDG 항목이 있긴 있거든요. 그걸 제출하였으나 인정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우리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조금씩 쇠퇴를 해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소셜 앙트레프러너십 생태계의 스테이크홀더들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동북아시아, 아시아 태평양 그리고 지구촌을 만들어준 데 좀 힘써 주십사 이번 세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청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되게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엔에서는 매년 7월 달마다 하이레벨 폴리티컬 포럼 온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고위급 정치 포럼이라는 것이 열립니다. 그래서 17가지 SDG를 다 모니터링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올해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우리가 모니터링할 핵심 목표를 한 5가지에서 8가지 정도 선정을 하고 11월이 되면은 하위 권역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북아시아 회의를 유네스캅 주관으로 진행을 하고 되고요. 이 년도 3월 달이 되면은 권역 회의를 아시아 퍼시픽 리전에서 우리는 소속이 되어서 참여를 하게 되고 5월이 되면 내셔널 리뷰를 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를 토대로 4년마다 한 번씩 유엔에다가 그 자발적 국가 평가 보고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 VNR, Voluntary National Review라는 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나라는 2016년도에 1차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2차 보고서를 제출했어야 마땅할 2020년도에도 2차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았고 정상 궤도라면 내년도인 2024년도에 3차 보고서가 나왔어야 했는데 아직도 2차 보고서가 발간 안 돼 있는 실태입니다. 이게 얼마만큼 심각한 실태냐면요. 올해 작년 기준으로 치면은 전 세계 193개 유엔 회원국 중에서 187개국이 VNR을 한 차례 이상 제출했는데 그 중에서 2차례 제출한 국가가 72개국이고 3차례 제출한 국가가 13개국, 4차례 제출한 국가가 2개국입니다. 우리가 항상 경쟁해 마지 않는 중국과 일본도 2차례 제출했고 그리고 우리 윗동네에도 한 차례를 제출했습니다. 2021년도에. 그래서 한국의 지금 지속가능 발전 모니터링 현황은 북한과 동급인 상황이다라고 말하면 좀 비약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모니터링 보고서가 3차례 나왔었어도 이상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아직 한 차례 머물러 있어서 아쉬운 마음에 저희가 VYR이라는 보고서를 재작년부터 발간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전수를 했던 것처럼 저희가 전국 42개 대학에서 4천여 명의 청년 활동가들과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 청년 활동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 활동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모든 대학의 성과를 다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한적으로나마 청년들 역시 이런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왜 하지 않는가에 대한 반문을 외교부에게 던지는 그런 도구로서 저희가 이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필요하다, 부족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해야만 한다라고 했던 것이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SDG 4번 양질의 교육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소셜 임팩트, 탄소 중립, ESG, 지속가능 발전 관련해서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교육을 고등교육 과정에서 제공받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이런 과정을 만들기라도 해서 우리보다 동생들인 청소년들에게 이걸 해야 되고 또 정부나 아니면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이걸 우리한테 제공을 해줘야만 한다라는 그 의견이 37%에 달했고요. 그래서 이런 인사이트들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쇠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촉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대전환이 필요하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용어를 지금 2개로 제가 갈라놓았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통용하는 지속가능 발전, 우리의 발전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2015년 이전의 개념입니다. 사실은 지금 2023년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의 개념은 지탱 가능 발전의 개념에 맞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고 하냐면요.
지속 가능 개발 같은 경우는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의) 개념입니다. 우리의 성장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할까? 그래서 환경적인 그런 어프로치가 좀 많이 있었으나 1972년도에 나왔던 성장의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가 끊임없이 증가하니까 우리가 성장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시점이 올지도 모르니까 주의해서 성장하자. 그 골자가 이미 2015년 이전에 통용되던 개념이고 2015년 이후부터 통용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 제가 지탱가능 발전이라고 표기한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만큼만 발전을 해야 한다 해서 이 서스테인을 제가 지탱 가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웬고하니 저희 SDS&N 글로벌의 이사이신 요한 록스트롬 교수님께서 제시한 이 지구 위험 한계선이라는 개념인데요. 우리 지구가 커버할 수 있는 만큼의 오염, 뭐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로 인한 오염이라든지 뭐 아니면 해양 오염, 그리고 화학 제품에 의한 오염, 그런 것들이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넘겨도 어느 정도 지구의 자정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과학 기술로 인해서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이 선까지 넘겼을 땐 티핑 포인트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1.5도씨 넘는 그 시점을. 그게 기후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위험 한계선마다 적용되는 개념인데 그걸 그 임계치를 넘겼을 때 우리는 파국에 치달을 것이다. 그런 개념에서 이미 우리가 근 100여 년 넘게 산업혁명 이후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경제를 성장하면서 인권을 탄압하고 환경을 고갈시키면서 자원을 소진시키면서 해온 그 업보가 지금 축적이 되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대기 중에 있는 잔존 이산화탄소가 200년 전에 배출된 그 이산화탄소지 않습니까? 하면서 올 여름에도 우리가 접했던 그런 막대한 기후 위기가 선진국 개발도상국 할 거 없이 모두에게 닥친 거죠.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님께서도 작년 7월에는 인류가 집단적인 자살이냐 집단적인 대응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EU에서 경고를 하셨고 또 올 7월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글로벌 워밍의 시대가 끝났고 글로벌 보일링의 시대가 당도했다라고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뭔가 워딩만으로만 문장만으로만 이 위험을 경고해서는 좀 체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장표에는 두 가지 미디게이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위쪽에 하얀 부분은 클라이밋 클락이라고 해서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씨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시점까지 티핑 포인트까지 얼만큼 남았는가를 보여주는 클라이밋 클락입니다. 왕십리역 앞에 가도 보실 수 있고 시청역 앞에 가도 보실 수 있는데 보시면 이게 지난주에 제가 제출한 장표이기 때문에 5년 314일이라고 돼 있지만 이번 주는 아마 5년 300 며칠 그 정도로 돼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 인지 못하고 장래에 보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일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하루에 하루씩 까지지 않습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이틀이 지났는데 이 도표상에서는 뭐 3일이 지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날 뭐 인류가 다 같이 공멸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인류의 멸망이 시작하는 시점에 5년 남았다는 거고요. 밑에 있는 검정색 같은 경우는 둠스데이 클락이라고 해서 기후 위기에다가 안보적인 위협까지 더해서 인류 멸망을 자정으로 놓았을 때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보여주는 시계입니다. 그랬을 때 올해 기준으로 90초 남았다 자정까지. 근데 작년에 100초였고요. 재작년에 110초였습니다. 단순하게 이게 맞는 셈법은 아니지만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1년에 10초씩 까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망한다는 거고 이건 망하기 시작한다는 건데 대략 5년에서 9년 아니면 우리가 굉장한 그 환란의 시기가 당도할 것이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속 가능성을 단순히 환경적인 의제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지탱 가능성, 그리고 인권적인 부분에서의 지탱 가능성,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에서 안보 평화적인 부분에서의 지탱 가능성을 복합적으로 상호 유기적이고 불가분의 개념으로 간주를 하고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연되다고 왔는데요. 네, 말을 두 배로 더 빨리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지하고 계다시피 2000년에 이제 당시 코피 아난 사무총장께서 UN 글로벌 컴팩트 이니셔티브를 만들면서 CSR이 중구난방으로 너무 되고 있으니 이것에 대한 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겠다라는 명목상에서 이 10가지 원칙이 CSR을 할 때 더 잘 될 수 있도록 나왔고 또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잘 이끌려면
소비자들이 불매운동하는 것도 물론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누가 가장 기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나요? 바로 주주죠. 네, 주주들을 통해서 우리가 책임 투자 원칙을 통해 갖고 기업들의 이 경영을 좀 더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하게끔 이끌어 가겠다 해서 PRI라는 원칙도 나왔고, 또 SDG 관련해서 어떻게 이 기업의 성과를 우리가 평가하고 투자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지 SDG 컴패스도 나왔고요. 그래서 유엔이 알게 모르게 기업이든 시민이든 정부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계속 그 배지를, 그 토양을 형성해주는 역할들을 그동안 해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엔 의제가 나랑 상관없어, 나는 유엔 관심 없는 데가 아니라, 이걸 알면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조직이, 여러분의 기관이 보다 성각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기에 급급한 게 아니라 나온 신표준에 맞춰서 대응하기에만 급급한 게 아니라 다음에 이런 표준이 제시될 거니까 미리 내가 준비할 수 있겠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일이 터지고 나서 터지기 직전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인리의 법칙 다들 기억하실 텐데, 전조만 읽고선 미리 내가 그 스트래티지를 짜놔서 올 게 왔구나, 난 준비되어 있어, 이렇게 함으로써 비용도 절감하고 그 스트레스도 굉장히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2가지 의제를 빠르게 훑어드리긴 시간이 부족하니까 대략적으로만 언급하자면, 유엔 의제 중에 이제 내년부터는 아우터 스페이스, 다들 아시죠? 화성 가까이까, 이 우주 의제, 일론 머스크가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의제들을 어떻게, 그리고 우주에서 우리가 채취한 뭐 헬륨3라든지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인류 공동에서 분배를 할 건가, 아니면 그 영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제도 새롭게 추가되고요. 그리고 군축에 대한 의제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기존의 평화가 비폭력이라는 굉장히 모호하고 나이브한 워딩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명시적으로 군축에 대한 의제가 새롭게 이번에 뭐 추가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나디패스라든지 아니면 풍산이라든지 이런 군수 업계에서 막대한 수익을 이번에 얻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뭔가 감소세가 올 것인지, 뭐 그런 부분들을 다음 주에 있을 유엔 총회에서 나오는 그런 아젠다 리포트를 보면서 우리가 좀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 외에도 교육 부분에서의 혁신 기술을 활용한 그 간극 극복을 굉장히 또 크게 강조를 했고요. 이 내용들은 나중에 저희 그 클럽에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11가지 보고서가 유엔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들을 한번 앞에 서머리만 보셔도 대충 행간을 다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11가지, 12가지 의제가 나왔는데 그중에 11가지 보고서가 지금 지난주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ESG 정책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당연히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것들을 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사실 우리가 CBAM, IRA 욕한 거 아닙니다. 네, 탄소국경 조정세, 네, CBAM, 네. 이게 갑작스럽게 했어. 그래갖고 지금 4대 컨설팅 펌한테 막 이렇게 막 뭐 이것 좀 해주세요 막 하면서 하는데, 이게 이미 예견된 미래였습니다. 1994년도에 이미 이 숫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요. 1994년 7월 9일자 신문입니다. 연합뉴스. 그때 이미 탄소국경 조정제도 관련된 그런 논의가 이미 EU에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30년을 허송세월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발등에 불 떨어져서 금융위원회에서 25년이 아니라 26년 내지는 3년 정도 더 이 ESG 등급 공시 의무화를 연기해야 됩니다 발표했을 때 와 쾌재를 지른 게, 우리가 30년 허송세월 해놓고선 아직도 거기에서 학습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아직 기회가 있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저 12가지 의제들을, 좀 전에 보여드렸던 12가지 의제들을 한번 대비해 보시고, 우리 기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은 어느 것인가, 그 전략을 수립하는 데 좀 참고를 해보시고, 청년들의 대표성을 확보하자라는 부분도 이 12가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우리 MZ 사원들의 의견들을 잘 수용하고 이들이 빨리빨리 이직하지 않고 평생 직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주인의식과 자기주도적으로 우리 기업의 가치를, 밸류를, 이익을 본인의 것으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링키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서 고민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유엔에서는 반드시 의사결정을 할 때 의견을 청취해야 될 주요 이해 당사자 집단 13가지를 뽑아놨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비즈니스 앤 인더스트리고 그 두 번째가 오늘 이 주인공인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주체 엠고스 이 두 메이저 그룹들이 잘 화합을 해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과 지구촌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로 서로를 죽이는데 얼만큼 많은 재원을 쓰고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위에가 서로를 죽이는데 쓰는 재원들이고요. 2005년 기준이긴 합니다. 밑에가 서로를 살리기 위해 쓰는 재원인데 마찬가지로 이거가 이제 1970년에 OECD 다크 회원국들이 합의한 내용인데 대충 200 빌리언 USD라고 감안을 합시다. 우리가 서로 살리는데 200 빌리언 USD를 쓰고 있는데 서로를 죽이는 데는 2.1 트릴리언 그러니까 빌리언으로 환산하면 2,100 빌리언 USD 그러니까 10분의 1을 그러니까 서로를 살리는 데 쓰는 돈을 서로를 죽이는 데 쓰는 돈의 10분의 1만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우리가 개선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일본 그린피스를 주축으로 카본 풋프린트라는 개념은 다들 이미 잘 인지하고 계시죠. 탄소 발자국. 근데 카본 풋프린트뿐만 아니라 카본 붓프린트 군사 활동에 있어서 얼마만큼 탄소 발자국이 나오는가 그걸 계상해서 그 국가 NDC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라든지 모니터링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담론들도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도 뭔가 좀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나이티드 네이션스에 대한 불신과 너네는 너무 나이브해 별로 크게 영향력이 없어 강제력과 구속력이 없어 해서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그룹 오브 네이션스에서도 근래에는 이 SDG와 탄소 중립 의제를 주요 의제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행 강화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보스 포럼에서도 마찬가지로 올 초에 있었던 다보스 포럼에서도 기후 관련된 의제만 5가지가 랭크가 됐었죠. 우리가 당면한 과제 중에서. 그래서 이제는 기존에 따로 이렇게 운영되던 다자주의 기관들 역시도 한 목소리로 우리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고 지속 가능성을 그냥 돈을 내가 아무리 벌어봤자 수익이 아무리 늘어봤자 이 수익을 쓸 만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표면적으로 CSR의 이름만 ESG로 붙여서 CSR을 한다든지 뭐 이런 행위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는데 그럴 게 아니라 보다 C레벨 수준에서 사고의 대전환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기조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저희가 패널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혹시 저희 스태프분들 좌석 세팅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깐 이 세팅하는 동안 시간이 조금 뜨니까 제가 말씀을 좀만 더 드려보자면 저 Our Common Agenda 리포트를 발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행 강화를 할까에 대한 4개년 로드맵도 같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께서. 그래서 그 1차 년도가 바로 작년에 있었던 Transforming Education Summit이었었고 교육 의제가 작년이었고 올해가 제2차 SDG 정상회의입니다. SDG 정상회의가 4년마다 개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SDG 채택 연도인 2015년부터 달성 만료 기간이 2030년까지 딱 절반에 해당하는 8년 차이기 때문에 올해 그 8년 차 제2차 정상회의 다음 주에 있을 회의에서 SDG 의제 자체의 기간을 뭐 연장해야 되는지 또는 Our Common Agenda에서 나온 12가지 의제를 새로 뭐 통합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목표를 17개에서 뭐 20개로 늘려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고 선언적인 그런 담론들이 나올 텐데요. 그러한 대격변의 지금 시점에 있는 시기에서 청년들이 생각하는 소셜 앙트레프러너십 생태계의 역할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패널분들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패널 토론에 참가할 세 분의 연사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맨 앞에 계신 분은 저희 SDS과 마찬가지로 유엔 사무총장님과 제프리 삭스 그 특별 자문위원관께서 2012년에 발족한 유엔 아카데믹 임팩트 이니셔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유엔 아카데믹 임팩트
이니셔티브 산하에 있는 청년 그룹인 어스파이어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Action by Student to Promote Innovation and Reform Through Education이라고 해서 세계 시민 의식 교육을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이혜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앉으시고요. 다음으로는 제일 끝에 앉아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으로 두 분 같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52년 6.25 동란 때부터 부산에서 만들어져 갖고 유엔의 가치를 우리 나라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노력해준 자매 단체입니다. 이름도 비슷하게 신유리신데요. 유엔 한국학생협회 협회장 맡고 있는 신유라 협회장님, 그리고 유엔 한국청년협회 협회장 맡고 있는 신유리 협회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실제 자매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좌장으로 제가 자리할 텐데요. 반갑습니다. 세 분의 청년 대표자분들, 각각의 단체들이 얼추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되는 전국적으로 한 10개 대학, 13개 대학 정도 이렇게 지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그런 청년 그룹들의 리더들이신데요. 각 지역사회, 대구, 경북, 울산, 부산,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 발전, 사회혁신, 그리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하는 청년 조직들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계신데 간단하게 토론을 시작하기 위해서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 유엔 청년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는 신유리라고 합니다. 저희 한국 유엔 청년협회는 이제 유엔 한국협회 산하 단체로서 전 세계 국가에서 이제 유엔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단체인데, 그 중에 이제 저희는 한국 지부가 되겠고, 저희는 이제 대학생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청년층들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유엔에 대한 이해와 유엔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들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주로 모의 유엔 회의를 주요 저희의 사업 및 이제 계획으로 하면서 대부분은 이제 다양한 플랫폼과 연계를 해서 활동하는 것을 주로 활동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올해 있었던 C7 회의나 People's 20 회의 등등에 있어서 저희가 유스 워킹 그룹 내부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네트워킹을 하거나 아니면 APFSD라고 있는 포럼에서 유스 포럼 세션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포럼들을 통해서 동북아시아랑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킹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SDSM 파트너 단체이고요. 저희는 지금은 이제 청년들 위주로 활동하고 있고, 좀 단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계속 모의 유엔 회의를 기초 및 주요 목적으로 하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체 소개는 그 정도로 하고 제 개인적인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자면, 저는 신유리이고요.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학부에서 생명과학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공학을 전공을 하지만 이제 외교 쪽과 지속가능 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고, 지금은 이제 의약품 접근성을 위한 단체인 UAM 코리아의 회장을 맡고 있고, 외교부에서 하는 군축 비확산 청년 사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 소개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말씀드렸던 그 C7 People's 20 같은 경우는 이제 G7, G20는 정부에서 참여하는 그 정부 간 협의체고, 거기에 이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Civil 7, Civil 20가 있고요. 또 People's 20도 인게이지먼트 그룹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청년이자 일반 시민들이기 때문에 G 회의에는 참여하지 않고 그 G 회의에 참여하는 각 국가 대표단들이 어떤 방향으로 의견을 좀 제시해주고 아젠다를 형성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그런 민간 차원의 회의에서 이제 한국 대표로 참여했던 우리 대표자님이시고요. 이어서 유엔 학생협회 신유라 협회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72대 유엔 한국
학생 협회장을 맡고 있는 신유라이고요. 앞서서 이제 유리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전 세계에 설치되어 있는 유엔 협회 중에 이제 한국에 설치되어 있는 유엔 한국 협회의 산하 단체로서 여기는 이제 청년 단체와 저희 학생 단체는 자매 단체로 있고요. 오늘 공교롭게도 저희 드레스 코드가 조금 겹쳤어요. 네, 그래서 이름도 비슷해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신유리 협회장님, 그리고 저는 신유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는 청년 유스, 여기는 대학생 스튜던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유엔 한국 학생 협회는요, 대학생 차원에서 국제사회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그리고 유엔의 이념과 가치 확산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유엔의 주요 활동 가치인 SDGs를 위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는 서울 지역, 경기 지역, 그리고 부산, 대구, 전남 이렇게 여러 지역에 14개의 학교, 그리고 학교에 저희 운사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개인들로 활동할 수 있는 전국 지부로 이루어져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토론 활동을 주요 활동으로 여러 봉사, 캠페인, 행사 등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실 때 받으셨던 이 베넨제리스도 저희가 올해 4월에 같이 이제 학교를 돌면서 아이스크림 트럭을 이렇게 같이 놀면서 이제 아이스크림도 나눠드리고 공정무역과 SDGs에 대해서 뭐 홍보하는 활동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베넨젤스 아이스크림을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네, 우선은 이제 저희 소개는 이 정도로만 하고요. 저희 단체에 대한 소개가 조금 더 궁금하시다 하시면은 저희 인스타그램 UNSA ROK, 그리고 오늘 소박 클럽에 저희 설명글을 게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 국제 공정무역 기구로부터 공정무역 동아리 인증도 받으셨었죠, 우리 운사가. 네. 다음 마지막, 네, 우리 유엔 아카데미 임팩트 어스파이어 이예린 대표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엔 아카데미 임팩트 어스파이어 코리아 대표 이예린입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개발 석사 과정 중에 있고요. 저는 포용적인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를 좀 구현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목표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지속가능 발전의 주체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면서 저희 단체 내에서도 어떻게 하나된 목소리로 연대하는 청년을 핵심 과제로 삼아서 여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또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엔 아카데믹 임팩트 어스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엔 아카데믹 임팩트 자체가 약간 모 단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전 세계의 대학을 잇는 허브 기구로서 2010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에 따라서 뉴욕 본부에서 출범된 기구입니다. 거기에 세부 원칙의 실현을 목표로 삼아서 고등교육 역량 강화, 그리고 세계 시민의식 함양, 그리고 SDGs 이행에 앞장서는 등 청년의 애드보커시로서 저희가 변화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단체 역시도 좀 소개가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 여기 소박에 있는 클럽 많이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인스타그램도 그 사무국 인스타그램부터 해서 각 지부별 또 인스타그램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로써 패널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장내 되게 꽉 채워주신 CSR, CSV, ESG 실무자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분과 같은 그런 청년 활동가분들도 곳곳에 보이는 것 같은데, 이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먼저 일단 첫 번째는 MG론 관련해 갖고 네, 밀레니얼과 젠지를 묶어 갖고 인턴급, 사원급, 대리급, 과장급을 한 세대로 이렇게 묶어서 이 청년 조직들이 과소 대표성을 띠는 게 맞느냐, 이게 과연 맞는 접근법이냐. 청년기무법도 작년에 이제 만 34세까지 이제 청년으로 인정을 했다가 지자체별로 뭐 39세로 늘린다, 45세로 늘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건 기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아까 대기실에서 좀 나눠주셨었고, 또 이어서 실무자분들한테 이 CSR, CSV, ESG 개념 관련해 갖고
해주실 말씀이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사실 네, ESG 그리고 CSV, CSR 사실 거의 비슷해 보이거든요. 일견 보기에는. 그런데 상당히 지금 개념들이 혼재돼 있고 난립돼 있어서 사실 재정립이 필요하고 그 재정립을 통해서 저희가 ESG를 어떻게 이행해 나가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들을 조금 정리해 보았는데요. 단계별로 개념이 확장되고 발전되어 왔는데 결정적으로 어떤 점이 다르고 주로 어떤 점이 강조되는지 네, 그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모두 아시다시피 CSR이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죠.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953년에 리처드 보엔이 제시한 것으로 기업이 가진 재원으로서 사회에 적극적으로 공헌하라는 그런 주장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실 공감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기업의 그 사회적 책임이 이익 극대화 에 있다.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CSR 개념에 대해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21세기가 되어서야 국제 기구들이 어떤 글로벌한 영향력을 좀 미치는데 대기업들의 이제 윤리 경영 그리고 사회적 책임 등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개념이 CSV. 그래서 공유 가치 창출. 그래서 Creating Shared Value입니다. 그래서 2003년에 기아나 질병이나 전쟁이나 이런 글로벌 사회 이슈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의 기회가 새롭게 생길 수 있겠다라는 피터 드러커 교수의 주장에 이어서 2011년 마이클 포터 교수에 의해서 이 CSV가 정식적인 어떤 모델로서 정교화되었습니다. 이렇듯 경영학자들에 의해서 기업 본연의 어떤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대두되면서 사회에 대한 어떤 그 기업의 관심이 지금보다 커진다면 장기적 측면에서 더욱 큰 기업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 역시 점차 받아들여지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개념이 오늘의 주제인 지금의 ESG입니다. ESG를 평가하는 그런 주요 측정 지표들을 좀 살펴보면 ESG가 기업의 사회적 가치 그리고 그 자체에 대한 어떤 평가보다는 어떤 환경 보전 그리고 사회 공헌 등의 역할은 물론 지배 구조의 개선을 통해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ESG를 통해서 환경과 사회 측면에서 보다 지속 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고 더불어서 기업 경영자와 투자자에게도 장기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무자들 앞에서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해주신 건가요? 네. 네, 사실 근데 네. 실무자분들도 그렇게까지 네, 완벽하게 네,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네, 지금 그래서 도발하시는 설명 건가요? 네. 네. 사실 이분께서 왜 이혜린 대표님께서 이걸 굳이 실무자 앞에서 설명을 해주신 이유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자 하신 게 아니고 답답한 부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 굳이 이 촉박한 시간을 써서 이 설명을 드렸냐면 우리 청년들이 바보가 아니다. 그냥 CSR 사업인데 이름만 ESG로 붙여갖고 그냥 대학생 봉사당 운영하고 뭐 공모전하고 그런 활동들을 ESG로 이름만 붙인다고 그게 teqqa리만 했다고 이게 진짜 ESG냐? 좀 이런 부분에서 우리를 뭐 바보로 아는 건지 유스워싱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되게 좀 쌓인 게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태여 귀한 분들을 모셔놓고 기본적인 개념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요거 관련해서 또 이런 기업의 ESG 사업이라고 칭해지면서 청년들을 동원해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에 있어서 또 불만을 성토하실 게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한 사람이 계속 성토하면은 방금 도발하셨으니까 다른 분께서 그 불만을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생명과학 쪽을 전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구 개발을 이제 미래에도 계속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정부의 연구 개발 사업들에 관련해서 뭐 5조 2천억을 삭감한다는 뉴스가 최근에 있었고 전체 사업의 66%가 실제로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예산 삭감만 이제 지금은 알려져 있는 거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예산 삭감이 절대 연구 개발 생태계를 좋게 구성하는 데는 좋은 영향을 줄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도 연구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청년들이 아무래도 미래에 연구 개발을 하고 미래 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재들인데 좀 그런 연구 개발 환경이 잘 구축되지 못한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고 그 외에는 살짝 청년 협력에 있어서 이제 청년 단체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런 네트워킹을 할 때마다 예시를 하나 들자면 이제 지난 8월에 한중일 관련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이제 한중일 삼국협력사무국이나 세계 도덕재무장 한국본부 그리고 유엔 한국협회 등등의 여러 단체들에서 한중일 관련 뭐 대회나 아니면 포럼, 서밋 등을 주최를 했는데 모두가 같은 기간, 날짜에 주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여러 가지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하지만 실제로 그 사업들이 매년 이어진다기보다는 이제 그 해 뭐 관심 주제에 따라서 잠깐 모집한 다음에 내년에는 아예 한중일이 아닌 다른 주체로 바뀐다거나 아니면 정부와 주관 단체가 아예 바뀐다거나 하는 식으로 좀 이게 단발 단기 사업이 되어 간다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환경이 개선이 되고 그런 활동을 하나로서 끝낼 것이 아니라 알룸나이 세션을 만들어서 쭉 진행을 한다든지 하면 그게 좀 더 지속성 있게 진행이 될 것 같고 예시를 들자면 이제 과거에 모의 유럽연합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 모의 유럽연합에 참여한 후에 유럽연합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모의 유럽연합 얼럼나이를 만들어서 좀 네트워킹을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소통을 좀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좀 그런 것처럼 얼럼나이 세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이 더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도 이게 SE로 결국에는 소셜 인터프러너십까지 이어나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의견 나눠주셨는데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R&D 예산이 삭감되면서 뭐 기존에 운영되던 뭐 학석사 연계 과정이라든지 학부 연구원 이런 거가 같이 학부생 수준부터 연구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사라질까봐 두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소셜 앙트로프너십 생태계에서는 이런 사회적 기업이나 아니면 ESG를 추구하는 기업들에서 진행하는 그런 인턴십 같은 프로그램에서도 뭐 학석 산학연 뭐 연계를 통해서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 줄어든 청년 연구자들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민간 특히 영리 부분에서 재원 조달을 통해 갖고 좀 극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도 좀 내포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셨던 말씀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나 아니면 기관 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프로그램들이 일단 첫째로는 청년들의 학사 일정을 좀 고려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더 많은 참여를 그리고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게끔 골고루 그런 의견을 주셨던 것 같고 또 2-2로는 그 개발 효과성 5원칙 중에 조화의 원칙을 언급해 주신 것 같아요. 공여 주체가 이 수혜 주체한테 뭔가 혜택 서비스 같은 걸 제공할 때 그들끼리 공여 주체들끼리 뭔가 협의를 통해서 이 수혜 주체가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짓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누구도 교과서 주고 누구도 교과서 주고 누구도 교과서 주고 가는 게 아니라 어느 기관에서는 뭐 학교를 지어주고 가면 어느 기관에서는 교사 연수를 시켜주고 어느 기관에서는 뭐 교과서를 보급해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 지금 ESG 관련된 민간 자격증만 한 100여 개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똑같은 걸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기업이나 기성 기관들끼리도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형태로 좀 이런 것들을 통합하고 그리고 미래 세대들이 좀 방향성을 헷갈리지 않도록 그런 지넘침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네. 잘 요약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직 목소리를 안 들려주신 분이 계신데요. 네, 혹시 또 이 사회적 기업이나 아니면 임팩트 생태계 스테이크홀더들, 플레이어들한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우선은 이제 회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아무래도 이런 사회적 기업 그리고 사회적 밸류 R&D에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유감이고 좀 이런 현상들이 다른 해외와는 다르게 좀 글로벌 흐름과 역순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저도 안타깝다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저는 이제 제가 오늘 받은 주제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주셨던 과제가 SE 생태계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향후 과제가 무엇일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 섹션에 있어서 SDG 달성 그리고 ESG 달성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위주로 저는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이런 소박 포럼의 장의 또 의미가 민관 협력 그리고 민간 학의 협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민간 기업들, 민간 기관들, 비영리 단체 그리고 기업들, 사회적 기업, 정부 기관의 이 민간 학의 협력들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SE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는 우선은 정부가 좀 사회적 기업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좀 이 사회적 기업 자체가 제대로 된 일자리로서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좀 제도나 육성 시스템을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은 그 과정과 사이에서 좀 퍼실리테이터와 행위자의 역할을 그리고 민간 단체는 이 코어 핵심 밸류를 전달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비즈니스적인 영역에서 SDG 달성, ESG 달성을 위해서는 이 세 단체가 어떤 역할을 각각 해야 되느냐? 이 정부는 비즈니스 필드 속에서 이 SDG 달성, ESG 달성을 좀 당위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분위기를 잘 형성을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업은 이 ESG에 좀 자본을 넉넉히 투자해주시고 개방적인 자세로 행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민간 단체, 비영리 단체들은 이 핵심 밸류 기준을 항상 잃지 않도록 좀 강독하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 청년 단체가 이 SE 생태계 그리고 ESG 달성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단체의 사례를 좀 예시로 이야기 드리자면 저희 UN 한국 학생협회에는 이름만 들어서는 굉장히 좀 뭐 국제학부나 정치외교학과나 이런 좀 사회과 관련한 친구들이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그분들이 이제 좀 주요하게 존재를 하십니다만은 좀 이과 계열이나 공과 계열 등 굉장히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도 존재를 하십니다. 저는 이분들이 좀 굉장히 중요한 인재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 운사에서 얻은 이 문제 인식과 이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실현할 수 있는 인재로 좀 육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이 국제사회 문제 해결안을 도모하는 단체이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활동하면서 느낀 것은 사실 이런 단순히 정책 제안, 이런 제도 개선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사회 제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회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은 뭐 사회 기술이나 연구를 통해서 다 같이 여러 분야에서 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그런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해결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할 수 없는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저희 이제 UN 한국 학생협회에서 만난 친구들이 창업팀을 이뤄서 또 지금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고 있는 또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지금 이제 창업 동아리 지원 사업에 또 당선이 돼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또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좋은 제시안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단체에서 올해 8월 바로 저번 달이죠. 저번 달에 글로벌 SGS 여름 캠프를 주최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진행됐던 행사인데 이제 직접 저희가 유엔의 청년 보고관이 되어서 이 부산 지역의 SDGs를 평가하는 활동이에요. 근데 이게 글로벌이다 보니까 유학생 친구들도 참여를 하고 굉장히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해줬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조금 특이하게 봤던 케이스가 그 기계공학을 전공으로 하는 유학생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맡았던 이제 SDG 목표가 2번 안전한 먹거리와 지속 가능한 농업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 SDGs 보고서 작성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이 본인이 가진 기계공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또 농업 기술적인 부분에서 해결안을 또 제시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런 식의 접근과 경험 그리고 교육들이 좀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고 사회적 기업의 창업을 좀 자극하고 SE 생태계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사례를 들자면 이제 여기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스센 여기 계신 간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이제 스센에서 진행했던 청년 리빙랩 사업도 사례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조금 제가 자랑인데 작년에 제가 대상을 여기서 수상을 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당진시와 함께했던 당진시와 스센이 참여했던 사업인데 지역의 문제들을 직접 발굴하고 해결책을 만들어내서 실현해내는 해커톤 대회로 지역 활성화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당진시가 혹시 어딘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 본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충청남도 당진시가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대중교통과 관련된 부분이 서울처럼 이렇게 막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버스 시간표 시스템을 좀 개선을 해서 시민들의 좀 불편을 덜자 이런 식으로 또 해결책을 내고 했었는데요. 이런 식의 이제 해커톤 사업과 뭐 활동들이 사실 저는 사회적 기업들이 지금 하려는 활동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들 저희 청년단체를 통한 프로그램들 교육들을 통해서 좀 사회적 기업으로 많이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새 이제 저희 단체에 계속 저 1분만 주실 수 있나요? 안 돼요. 네, 시간. 알겠습니다. 그 발언 취지를 요약을 해보자면 이 소셜 앙트레프너십 생태계에 좀 적응할 수 있게끔 미리 좀 배지를 형성해줘라. 그래서 예컨대 뭐 저희가 했던 것처럼 기업에서도 뭐 단순히 서포터즈, 기자단, 봉사단 뭐 이런 것만 운영하지 말고 단발성으로 하지 않고 이 친구들이 실제 아이디어를 고안할 수 있게끔 트레이닝을 시켜준 다음에 그 고안한 아이디어에서 상금을 n분의 1로 이렇게 나눠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지원금을 줘서 이 친구들이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부여해주고 그 실패할 기회를 통해서 뭔가 우리 아이디어가 뭐가 잘못됐을까 또는 어떤 게 좋았을까 그래서 잘된 거는 뭐 지자체장이나 기업한테 제안도 해보고 또는 우리가 창업 아이템으로 또 그걸 끌고 가서 아까 그 성균관대 친구처럼 그 실제 창업까지 또 이어질 수 있게끔 그래서 단발성으로 여러 번 이렇게 다회성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뭔가 청년 생태계를 기른다는 그런 느낌으로 기업이나 기관의 실무자들이 프로젝트를 좀 기획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으로 말씀하셨다고 간주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 네. 청년 단체들을 통해서 이제 뭐 코어 밸류나 좀 장기적인 청년 육성을 해주시라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마침 환경부랑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고려대랑 서울대 그리고 수원대 이렇게 3개교에서 그린 리더십 인증 교과 과정이라는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교과 과목 중에서 SDGs와 탄소 중립 관련된 과목을 15학점 이상 수강하면 환경부 장관 명의로 인증서가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그 중에 6학점은 인턴십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에 계신 기관이나 기업 실무자들 중에서 혹시 우리가 SE 생태계에 적응할 수 있을 그런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데 우리가 일자리 경험을 한번 제공해주고 싶다 하시는 기관이 있으시면 끝나고 잠깐 명함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학생들의 파견 비용이라든지 행정 처리 그런 것은 그 3개교 학교에서 각자 부담을 할 거고요.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이 친구가 일할 수 있는 그 워크스테이션만 제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잠깐 이야기가 샜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신유리 협회장님께서 그 다음 주에 있을 그 2차 SDG 2차 정상회의에서 나오는 그런 변혁적인 그런 과제들에 맞춰서 SDG 생태계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의견이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네, 좀 빠르게 얘기를 하자면 우선 아까 12가지의 목표들을 잘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청년과 후대를 위한 정치적 대표성 보장이랑 과학과 공공정보 공유 그리고 정책 반영의 2가지 키포인트를 꼽았는데요. 이 이외에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이 관련해서 저는 이제 이 미래를 생각을 했을 때 저희는 앞으로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안보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보건이 될 수도 있고 사이버 안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주 안보가 될 수도 있고 한 다양한 분야들에 있어서 저희가 평화 위협들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뭐 정책적이나 아니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이거 의견을 제안을 해서 이게 바로 정책에 바로 반영이 되는 그런 구조가 지금 이루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아까 뭐 리빙랩 사업이나 아니면 다양한 꼭 단발성 공모전이 아니더라도 이제 좀 지속성이 있는 사업들을 통해서 청년들도 좀 목소리를 내고 미래에 있을 위기에 함께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남기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이뤄내기 위해서 뭐 민관 파트너십이나 PPP 등의 다양한 파트너십들이 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꼭 청년만이 혼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업도 함께 하고 다양한 단체들도 함께 해서 이러한 미래를 향해서 좀 더 저희가 더 좋은 사회에 살 수 있게끔 지금의 그런 위기나 아니면 목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뭐 이바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첨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고요? 네, 사실 지금 옆에 계신 두 토론자분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단발성 사업 그리고 관련해서 정부 정책의 기조 그리고 또 예산 삭감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정말 계속 얘기해도 정말 모자라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그냥 끌려서 그 ESG를 하나의 대응 전략처럼 그렇게 삼고 그렇게 행동을 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정부와 그리고 기업이 어떻게 협력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항상 이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청년들이 이렇게 오늘 토론을 참여를 했다라는 어떤 그 의의 자체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사실 ESG가 약간 한때 유행하는 어떤 트렌드로서 그렇게 좀 지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서 CSV, CSR 말씀드렸던 것도 사실 너무나 ESG와 똑같은 ESG도 이렇게 두 개념과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될까봐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런 변화 없이 ESG도 흘러가게 될까봐 이런 우려 때문에 미래 세대로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ESG가 앞으로 이제 기업의 생존뿐 아니라 어떤 인류 전체의 어떤 지속 가능한 삶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어떤 번영을 위해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노력이 사실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기업분들
그리고 이제 정부 정말 먼저 솔선수범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 주역인 어떤 청년들과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면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좀 모색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신다면 저희는 정말 감사할 것 같고 오늘의 자리가 굉장히 뜻깊은 자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물론 석사생도 계시지만 제가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이렇게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 만큼 저의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되어 있었었는데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우리 국가의 장래가 밝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희 패널 토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세션을 마치기 전에 저희 SDSN 유스 코리아 그리고 UN 학생협회, UN 청년협회, UN 아카데믹 어스파이어 및 80여 저희 청년 단체들이 만들어 나가는 더 나은 내일로의 행보를 몇 개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18일부터 화요일인 19일까지 UN 식량농업기구가 개최하는 월드 푸드 포럼 2023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 포럼은 FAO 로마 본부에서 진행되는 메인 세션 외에도 전 세계 UN 회원국들의 SDGs 이행 현황과 이행 현황이 날짜 변경선을 따라서 24시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타임라인에서 아침 10시마다 들어가시면 그 나라의 SDG 현황을 보실 수 있는데요. 관련 링크는 저희 SDSN이 운영하는 오픈 카톡방인 SDGs 정글이라는 오픈 카톡방이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SDGs 달성 기간이 2030인데요. 거기에 들어오시면 관련 링크 접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인 9월 21일 오후 2시 30분부터는 경희대학교 피스바 페스티벌 2023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는 저희 SDSN 코리아 이우균 회장님께서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교육원과 함께 지구 시민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시민의식을 통한 평화의 달성 방안에 대한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 토요일인 9월 2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4호선 해화역 JCC 크리에이티브라는 공간에서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와 저희 SDSN 코리아가 청년 기후 행동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의 청년 활동가들의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가 궁금하시다면 메이 세션과 더불어서 부스존에서도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국내 최대 ESG 플랫폼인 소백에서 참가자 여러분들과 저희 SDSN 그리고 오제리의 만남은 전국적 그리고 지구적인 청년 활동가들과 함께 사회혁신의 불꽃을 지피는 도화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행사 외에도 조떼꾸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저희의 이 소셜 임팩트를 향한 콜라보레이션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SDSN 코리아 강동열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